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류현진은 양키스를 상대로 5이닝 5실점으로 부진했는데요. 이에 메이저리그 통산 평균 자책점이 2.95에서 2.99로 오르게 됐습니다. 참고로 류현진의 KBO 리그 통산 평균 자책점은 2.80입니다. 또한 류현진은 시즌 평균 자책점이 2.51에서 3.19로 오름으로써 아메리칸 리그 4위에서 9위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마에다는 토요일 쉐인 비버와의 맞대결에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내고 평균 자책점을 2.77에서 2.43으로 낮추고 3위로 올랐습니다. 게리 콜도 볼티모어전 7이닝 무실점 완봉승을 통해 평균 자책점을 3.63에서 3.20으로 낮췄습니다. 또한 다나카도 5이닝 1실점 승리를 따내고 평균 자책점을 3.38에서 3.16으로 떨어뜨렸는데요. 현재 평균 자책점은 마에다가 2.43, 규정 이닝을 아직 채우지 못한 다나카가 3.16, 류현진이 3.19, 게리콜이 3.20입니다. 지난 양키스전은 바람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류현진의 양키스전 징크스가 또 한 번 이어졌는데요. 류현진은 3피 홈런 경기가 나머지 125경기 중에서는 3번밖에 없는 반면 쿠어스필드는 6경기 중 2경기, 양키스전은 3경기 중 2경기에서 3피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자책점으로 따져도 쿠어스필드 통산 평균 자책점이 7.09인 반면 양키스전은 8.80이니까 류현진에게 양키스전은 쿠어스필드보다도 더 부담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키스전은 3번밖에 등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경기에 나서게 되면 성적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류현진은 뉴욕에 있는 또 다른 팀, 뉴욕 매츠를 상대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류현진은 매츠를 상대로는 통산 8경기에서 4승 1패와 함께 평균 자책점 1.2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이 1.20의 평균 자책점이 매츠를 상대로 6경기 이상 선발로 나선 역대 210명의 투수 중 1위에 해당된다는 건데요. 2위는 8경기에서 3승 1.34를 기록한 고 호세 페르난데스, 3위는 20경기에서 17승 2패 1.44를 기록한 샌디 코펙스입니다. 현역 2위는 9경기에서 6승 1.86인 메디슨 번가노고 커쇼는 15경기에서 10승 무패 2.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츠는 류현진이 고비 때마다 딛고 올라선 팀이기도 한데요. 데뷔 시즌인 2013년 류현진은 첫 통부 원정이었던 볼티모어 원정 경기에서 6이닝 5실점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류현진은 시차를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문제로 제기되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매치 원정에서는 7이닝 8K 1실점 5투로 앞선 경기에서의 부진을 털어내게 됩니다. 류현진은 두 번째 시즌인 2014년 4월 27일 콜로라도와의 홈경기에서 5이닝 9피안타 6실점 5자책 패전을 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 어깨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에 23일 동안 전력에서 이탈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24일 만에 복귀전이었던 5월 22일 매치전에서 6이닝 9K 2실점 승리를 따내고 화려한 복귀를 알립니다. 당시 매치의 선발 투수는 디그롬이었는데요. 데뷔전에서 양키스를 상대로 7이닝 1실점 패전을 안았던 디그롬은 데뷔 두 번째 경기였던 그 경기에서 에드리안 곤잘레스, 야시엘 푸이그, 헨리 라미레스에게 솔로 홈런 3방을 맞고 6이닝 3실점 패전을 안습니다. 그러고 보니 디그롬의 부르는 데뷔 시즌부터 시작됐는데요. 디그롬은 데뷔 후 1010경기에서 1승 5패 3.77을 기록하게 됩니다. 2017년 어깨 수술에서 돌아온 류현진은 1006경기에서 1승 5패 4.99에 그칩니다. 이에 5월 26일에는 메이저리그 데뷔 처음으로 구원 등판에 나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류현진은 비장의 무기 커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8월 7일 매치전에서 류현진은 무려 21%의 커터를 던집니다. 그리고 7이닝 1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따내게 됩니다. 류현진의 1피안타 경기는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 7이닝 이상 무실점 경기는 2014년 8월 8일 에인절스전 이후 거의 3년 만으로 그야말로 류현진의 부활을 알린 경기였습니다. 지난해 9월 15일에 있었던 마지막 매치전은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류현진은 8월 12일 애리조나전에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내고 평균 자책점을 1.45까지 떨어뜨립니다. 시즌 개막 후 첫 22경기에서 기록한 평균 자책점 1.45는 1968년 박 깁슨의 0.96과 1968년 루이스 티안트의 1.25 그리고 1971년 바이다 블루의 1.42에 이은 라이브 볼 시대 4위 기록에 해당됐습니다.
1968년 박깁슨의 1.12는 어렵더라도 라이브 불시대 2위 기록인 1985년 드와이트 구든의 1.53은 충분히 도전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류현진은 이후 4경기에서 충격적인 19이닝 21실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자책점이 2.45까지 치솟습니다. 당시 디그롬의 평균자책점이 2.70이었으니까 평균자책점 1위도 장담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전 류현진 선수가 쉬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요. 결국 류현진은 부상자 명단에 올라 열흘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열린 9월 15일 복귀전은 운명적인 대결이었습니다. 바로 디그롬과 류현진의 에이스 오프 대결이었던 겁니다. 이 경기에서 류현진은 7이닝 2피안타 무볼넷 무실점, 디그롬은 7이닝 3피안타 무볼넷 무실점으로 승패를 가리지 못하고 내려옵니다. 류현진은 평균자책점을 2.45에서 2.35로, 디그롬은 2.70에서 2.61로 낮추는데요. 류현진은 이 경기를 시작으로 3경기에서 21이닝 3실점을 기록하고 시즌을 마침으로써 결국 2.32로 2.43인 디그롬을 제치고 아시아 선수 최초로 평균자책점 타이틀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에 류현진은 지난해 7과 3분의 2 이닝과 7이닝 무실점 2경기를 포함해 현재 매치전에서 15와 3분의 2 이닝 연속 무실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매치전은 지난해보다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당시 매치는 타선 침체가 이어지고 있었던 데다 특히 팀 타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컸던 피트 알론소가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매치의 방망이는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매치가 금요일 경기까지 기록한 9월 공격 성적은 팀 타율 3할 2푼 4리, 출루율 3할 7푼 9리, 장타율 5할 8푼 6리였습니다. 팀 타율 3할 2푼 4리와 9월 10경기에서 때려낸 23개의 홈런, 그리고 80득점은 얼마 전 마이애미전에서 29득점을 낸 애틀란타에 이어 메이저리그 2위에 해당됐습니다. 매치는 시즌 전체로 보더라도 타율과 출루율 메이저리그 1위, 장타율 3위 팀입니다. 알론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진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카노가 OPS 0.909를 기록할 정도로 살아났으며 마이클 콤포토 역시 OPS 0.999, 도미닉 스미스가 1.034, 좌완 전문인 제이크 마리스닉이 1.069, 제프 맥닐이 0.882를 기록할 정도로 현재 타격감이 좋은 타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시즌 출루율이 3할 8푼 4리인 1번 타자 브랜든 니모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매치 타선의 약점 역시 존재하는데요. 매치는 우완 상대 팀 타율은 2할 8푼 9리로 메이저리그 1위지만 좌완 상대 팀 타율은 2할 5푼 7리로 메이저리그 12위입니다. 그리고 좌완을 상대로 기록한 32.8%의 하드히트 비율은 캔자스시티에 이어 메이저리그에서 두 번째로 좋지 않습니다. 이는 매치의 주력 타자들인 카노, 콤포토, 맥닐, 니모, 스미스가 모두 좌타자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올 시즌 좌완 상대 타율이 1할 7푼 8리에 그치고 있는 니모는 좌완을 상대하는 경기에서는 선발 라인업에서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치는 일요일 경기에서도 토론토의 좌완 선발 로비 레이에게 5이닝 5K 1실점 승리를 내주게 되는데요. 매치는 레이 직전에 만난 좌완 선발인 볼티모어 존 민스에게도 6이닝 5K 1실점 승리를 내준 바 있습니다. 체인지업이 주무기인 민스는 류현진과 스타일이 매우 유사한 좌완입니다. 이에 매치는 우완 선발을 상대한 경기에서는 올 시즌 15승 13패인 반면 좌완 선발을 상대한 경기에서는 6승 12패로 성적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올 시즌 처음으로 2경기 연속 4일 휴식 후 등판을 했던 류현진은 이번에는 5일을 쉬고 마운드에 오르는데요. 이로써 9경기 연속 4일 또는 5일을 쉬고 등판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류현진은 다저스가 워낙 휴식일을 많이 챙겨준 덕분에 8경기 연속으로 4일 또는 5일을 쉬고 등판한 적도 없었고 2경기 연속 4일 휴식 후 등판했던 경기도 1경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시즌 개막 후 지금까지의 일정은 류현진 선수에게 상당히 부담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류현진은 포심 평균 구속이 4와 3분의 1 이닝 9피안타 5실점이었던 워싱턴전과 같은 88.8마일에 그쳤는데요. 저는 류현진에 대해 구속의 중요성을 가장 강하게 이야기한 사람이지만 구속이 안 나오면 반드시 부진하다라기보다는 좋지 않은 컨디션이 구속 저하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경기는 구속보다도 세일런 필드에 분 바람이 1회 백투백 홈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이게 류현진 선수가
몸쪽 승부와 하이패스트볼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이에 세일런 필드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 역시 그날 바람 상태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류현진도 몸쪽 승부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류현진은 이번에도 매치를 발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저는 월요일 류현진 선수의 리뷰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